안녕하세요. 이거의 플레이 주린이 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의 2탄으로 ETF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ETF와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ETF를 찾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실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ETF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 묶음을 투자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으시다면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든 겁니다. 일단 시작은 etf.com이란 사이트를 들어오신 후에 스크리너와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면 이 웹사이트 안에 있는 ETF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현재 2365개의 ETF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순서를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해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부피가 크기 때문에 더 무섭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누르는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힘드시다면 우리에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구글 번역기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조금씩 바꿔서 원하는 순서대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쉽죠? 만약에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싫다 하는 분은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11개 섹터로 분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 11개 섹터를 나누는 거에 제일 유명한 ETF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회사를 들어가신다면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위에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위에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핫한 테슬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65개 ETF가 테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총 167개 ETF가 존재를 하며 테슬라가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주는 3,500만 주가 됩니다. 대략. 그리고 제일 많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건 QQQ라는 ETF며 가장 많이 ETF 안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건 IYK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밑으로 보시게 되면 4개 항목으로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입니다. IYK가 16%, XNTK가 14%, 그리고 그 다음으로 12%, 11%, 10%씩 테슬라를 이렇게 이 ETF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ETF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냐는데요. 이것도 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성이 높아서 좋네 하시면 이 ETF들을 들어가서 어느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세 번째로는 얼마나 많이 ETF 안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냐입니다. QQQ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위에도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주식을 이만큼씩 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ETF들이 테슬라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핫했던 ARKK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회사는 여러분이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니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ETF의 티커는 ARKK이며 ARK Innovate ETF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밑에 가격과 오늘 하루의 변화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시간 외라 계속 로딩 중에 있으니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하기 전에 꼭 한 번씩 가격과 변화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 ETF.com에서 설정해 놓은 이 ETF의 평점인데요. A가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 ETF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 설립이 되었고 어디서 운용이 되며 현재 수수료 및 시가총액 그리고 하루의 평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궁금해할 그럼 이 ETF의 성장은 어떻게 되는데 를 보셔야 되는데요.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 ETF의 성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ETF는 아직 상장된 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5년 동안 무려 44%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은 코로나 수혜주로 몰리기 때문에 올 한 해만 무려 139%네요. 많이 놀랐다. 그리고 ETF를 투자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ETF 안에 어느 회사들이 있는지를 당연히 살피셔야겠죠?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 ETF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하는 나라, 그리고 어느 분야인지, 마지막으로 회사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ETF의 경우 93%가 미국에 투자되어 있고 6개 분야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10개 회사에 무려 50%가 투자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비오를 누르시게 되면 이 ETF가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투자가 되어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ETF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ETF를 설명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별 주식의 위험성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쉬운 예로 요즘에 5G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마지막으로 반도체 등이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반도체 회사를 얼만큼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회사 하나에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뜰 것 같다. 그리고 이 분야는 무조건 미래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일단 ETF로 먼저 찾아보고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이런 자료를 다 찾고 그리고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저 같은 주린이들은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ETF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쉬운 거니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ETF.com을 들어가신 후에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한 번씩은 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결론지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하는 회사 분야를 찾아보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혹은 분야를 찾으신 다음에 그 ETF에 들어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ETF는 장기로 투자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ETF는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한 회사에 호재가 터졌다고 해도 그 ETF가 엄청나게 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 개별 주식이 오늘 하루에 10%가 올랐다고 해서 ETF가 10%나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의 경우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 꼭 멀리 보시고 천천히 오래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거면 ETF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부터 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야에 바로 덥석 한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주린이들은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 그건 도박입니다. 저희의 소중한 돈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게 좋지, 한 번에 그래 이거다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마. 먼저 ETF를 찾으신 다음에 그 안에 어느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으나, 여러분이 만약 모르겠다면 그냥 그 분야에 다 투자하는 걸로 하는 ETF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청정에너지 이런 분야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투자는 내가 하는 거, 공부하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남의 말 믿고 투자했다간 큰 코 다쳐요. 여러분이 꼭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내용의 주식과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싫은 건 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공이 쌓이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좋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꼭 공부하세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같은 준이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을 정말 찾기 쉽습니다. 그러니 꼭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 좋다면 직접 여러분이 구글링도 해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만드는지, 그리고 CEO는 누군지 이런 것도 자세히 한 번씩 보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혹은 섹터가 있으셨나요? 한번 ETF로 찾아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올해 새로 시작한 주린이이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ETF는 없나? 싶은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ETF와 미국에 있는 ETF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